이제 코드를 통해서 상태 중심 전이 방식과 문맥 중심 전이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태 패턴은 상태 중심 전이로 구현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문맥 객체를 내 응용에서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생성할 경우에는 상태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데 그 실제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태 전이가 고정된 경우가 있고 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경우라는 건 뭐냐면은 요 예제예요. 요 예제. 이 경우에는 여기서 손잡이를 돌렸을 때 특정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상태 전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태 전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구현하기가 좀 더 쉽고, 상태 전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구현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상태 전이도를 그리고 이 상태 전이도가에서 상태 전이들이 다 고정된 상태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먼저 보고 실제 또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state driven 상태 중심 전이 방식인데, 최초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그 상태 객체들을 이제 n개가 있으면 n개를 생성을 합니다. n개를 생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this를 객체를 생성할 때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면 상태 객체 공유가 안 됩니다. 만약 상태 객체를 공유하고 싶으면 저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나? 얘는 싱글톤으로 만드는 건데 싱글톤으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상태 공유를 하고 싶으면은 아까랑 또 여기 돼 있구나. 여기 이제 주석되어 있는 걸 보시면, 주석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 상태 객체를 만들었는데 this를 안 넘기고 있죠. 그렇죠? this를 안 넘기고 있어요. this를 넘기지 않고 this를 여기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상태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고, 상태 객체들을 공유할 경우에는 이 멤버 변수를 만드는 멤버 변수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태틱으로 만들게 되면은 문맥 객체를 10개 만들든 20개 만들든 저 스테이트 A 객체는 몇 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중심 전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 문맥 객체에 n개의 상태 객체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태 객체가 공유가 안 되고, 상태 국주를 공유하고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상태 객체를 생성자에 전달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만들면 돼요. 물론 이제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스태틱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도 있는데, 스태틱을 이용하지 않고 이 상태 객체를 그 싱글톤으로 만들게 되면은 저기에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제 get instance 해가지고 필요한 상태 객체들을 그때그때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태 중심 전이에서는 생성자의 디스를 전달하는 방법, 얘는 상태 공유가 안 돼요. 근데 상태를 공유하고 싶으면 이제 그 상태 객체의 생성자의 디스를 전달하지 말고 함수를 호출할 때 디스를 전달하면 되는데,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태틱으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좋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싱글톤으로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고, 싱글톤으로 굳이 안 만들어도 스태틱으로 멤버 변수를 둬가지고 얼마든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그 상태 중심 전이에서는 상태 객체에서 이제 전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get state, set state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든가, chain to state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든가, 둘 중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상태 전이를 위한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법은 get set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chain to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상태 중심 전이이고, 상태 중심 전이에서는 여기서 원래 해야 됐던 일을 이제 여기서 다 상태 객체에서 하게끔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다 이렇게 간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상태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문맥 중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불렀을 때 상태를 전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거를 불리언 변수로 반환해 주는 거예요. 불리언으로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불러서 이게 참이면 상태를 전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별로죠. 아까는 여기서는 조건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요걸 여기서 할 때 조건문이 없어요. 근데 문맥 중심 전이에서는 문맥에서 전이를 해야 되잖아요. 문맥에서 전이를 해야 되니까 전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죠. 그거를 조건문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편하지. 불편해요. 그래서 문맥 중심보다는 제가 상태 중심 전이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제 해야 될 일은 디스를 넘겨주면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고, 문맥에서 하고 얘가 해주는 일이 상태 전이 여부만 알려준다 그러면 굳이 상태 패턴을 쓸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요 방법 3에서는 상태 객체의 그 메소드들의 반환값이 뭐예요? 불리언이에요. true 아니면 false예요. 상태를 전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요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에서는 얘가 뭘 리턴하냐면 불리언을 리턴해 주는 게 아니라 상태 객체를 리턴해 줘요. 상태 객체. 불리언 대신에 상태 객체를 리턴해 주면은 여기 코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졌죠. current equal current.handle. 그러면 거기서 상태를 여기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상태 전이는 요 순간에 일어나지만 얘가 해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뭘 접근해야 되냐면 다른 상태 객체를 얘가 얘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얘를 접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싱글톤으로 만들게 되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태 중심 전이, 문맥 중심 전이로 구현할 수 있는데 문맥 중심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태 중심 전이가 더 깔끔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뭐 구현의 방법은 각자 선택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장단점이 있고, 아까 우리가 이 쉬는 시간 끝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상태 전이가 고정이냐 아니라 이걸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태 전이가 고정이 아니면 여기가 구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얘가 true라고 했어요. 그러면 true면은 상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태를 어디로 가야 돼? 더블 소울 스테이트로 갈지 일반 소울 스테이트로 갈지는 또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 전이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얘가 true라고 해서 어느 상태로 갈지를 몰라요.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해요. 그럼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전이가 고정이 안 됐을 때는 방법 3은 되게 안 좋습니다. 상태 전이가 고정이 아닌 경우에, 고정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고정이 아닌 경우에는 문맥 중심에서 저 불리언을 반환한 형태로 구현하는 건 되게 불편해요.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초로 프로그램 할 때 그 상태 패턴을 안 썼을 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썼어요? 열거형을 썼죠. 열거형을. 근데 자바는 열거형에서 열거형 상수가 뭐예요? 객체죠. 그리고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 상태 패턴을 구현할 때 열거형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열거형을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면은 되게 편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구현하는 것과 열거형 쓰지 않는 것과 아까처럼 구현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 써 있잖아. 한 자바 파일에 모든 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지겠지.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리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드를. 그러면 파일이 5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해하려면 일로 가야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코드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리뷰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열거형으로 구현을 하면 모든 상태 객체가 열거형 내에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얘만 보면 깔끔하게 모든 경우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코드 리뷰하기에는 얘가 편해요. 그리고 열거형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열거형의 상수들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거형으로 만든다는 거는 뭘 한다는 거예요? 상태 객체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태 객체를 공유한다는 건 상태 중심 전이에서는 여기에 이 메소드에 문맥 객체를 전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간단한 경우에는 오히려 클래스들을 만들지 않고 열거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상태 객체들을 정의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물론 다른 언어는 뭐 C++나
파이썬에서는 저게 가능하지 않은데 이제 자바는 가능하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상태 패턴을 만들 때 열거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거형을 이용하면서 꼭 상태 중심 전이가 아니라 필요하면 문맥 중심 전이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문맥 중심 전이로 만들 때도 열거형으로 만들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은 여기서는 상태 전이할 때 불리언을 리턴하는 거 말고 그 상태 객체를 리턴하는 형태에서는 여기서 다른 상태 객체, 다른 열거형 상수를 리턴하면 되기 때문에 문맥 중심을 구현할 때도 대단히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열거형으로 상태 패턴을 구현하면은 상태 중심도 이점이 있고 문맥 중심도 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됐어요? 두 차이점. 문맥 중심 전이, 상태 중심 전이.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상태 패턴의 의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빼뜨려야 돼.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여기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 위임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 거면은 굳이 얘네들을 도입할 이유가 그렇게 그 도입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문맥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은 문맥이 아니라 특정 상태에서 특정 상태 객체가 해야 될 그 어떤 일들은 문맥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상태 객체에 구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하고자 하면은 상태 객체의 전이 메소드에서 문맥을 전달하는 형태로 구현하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태 객체를 공유할 때 스태틱 멤버로 유지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이 상태 클래스들을 싱글톤으로 구현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낫다 뭐 이런 건 없는데 뭐 싱글톤을 만들려면 또 번거로운 건 있죠. 그래서 싱글톤을 안 만들어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싱글톤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싱글톤을 꼭 만들어야 공유가 가능한 건 아니니까 싱글톤을 만들려면은 여기에 코드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죠. 싱글톤 하기 위한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상태 객체를 스태틱 멤버로 유지하고 문맥 객체를 전이 메소드의 인자를 전달하는 형태로 구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et state, change state 제공하는 것보다 change to state를 이용하면은 메소드를 하나 더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상태 객체가 전이를 위해 또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호출하는 문맥 메소드는 접근 제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상태 객체가 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메소드와 여기에 있는 상태들을 접근해야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얘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디폴트로 또는 프로텍트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얘를 요 안에 있는 멤버 변수를 get 이용하지 않고 바로 접근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서로 친구 클래스로 맺어줘도 돼요. 친구 클래스 맺어주면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접근제와 무관하게. 그래서 이 둘은 어차피 밀접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 밀접한 애들을 서로 접근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자바 버전은 이렇게 11개 버전이 아마 제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차이점들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기본이 제가 볼 때는, 그,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 중심으로 하고, 스태틱으로 공유하고, 디스를, 전이 메소드로 전달하는 그 형태로 구현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얘네들이 되게 단순하다 그러면은 각각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그냥 열거형으로 만들면 자바는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은 클래스 수가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객체 수도 많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 객체는 얼마든지 공유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긴 클래스를 모듈화 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모듈화 해주는. 여기 있던 코드가 다 일로 분산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모듈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볼 머신에서 더블 소울 스테이트는 소울 스테이트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태에 모델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또 거기에 이제 if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문 없이 깔끔하게 이제 응집성, 각각 클래스의 응집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이제 상태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게 상태 패턴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 대신에 추상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자바가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로 얘네들을 아우르는 타입을 나타낼 테니까 그렇고 이 애들은 이제 기본 메소드 형태로 만들어서 모든 메소드를 얘네들이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각 상태에서 필요한 메소드만 재정의하게끔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얘네들이 공유하는 게 있으면 중간 클래스를 도입해서 코드 중복도 없앨 수 있습니다. 전략 패턴과 비슷한 면은 있는데 전략 패턴은 주로 한 메소드의 전략을 동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외부에서 이를 원할 때 바꾸는 건데 상태 패턴은 외부에서 원할 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객체가 알아서 스스로 상태 전이하는 형태가 되겠고 한 메소드의 전략으로 제한되지 않고 여러 메소드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특히 이 상태 패턴은 메소드의 그 내용이 바뀌는다기보다는 이 메소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전략 패턴은 얘를 뭐 무슨 전략으로 하다가 다른 전략으로 하고 싶은 거지 어떨 때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상태 패턴은 어떨 때는 이 메소드를 불러서 쓸 수 있는 메소드고 어떨 때는 이 메소드를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죠.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시로 바뀌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전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의미한 측면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클라이언트나 문맥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애한테 넘긴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의 상태를 접근해야 되겠고, 이제 디스를 그래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아까처럼 비교해 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상태 중심 전이가 답이 되고, 내가 상태 패턴을 적용할 때는 상태 중심 전이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문맥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태 객체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공유하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제 열거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열거형을 만들면은 bird's eye view, 한눈에 모든 상태들을 한 파일에서 다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state altering 스위치문들이 또 비슷한 형태의 스위치문이 내가 만든 클래스 여기저기 있다, 똑같은 형태의 스위치문이, 그러면 걔는 상태 패턴을 이용해서 바꿔볼 만한 좋은 예제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체를 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 개체를 생각해 보니까 상태 전이도를 그릴 수가 있어. 그러면 상태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어떤 게 상태 패턴을 만들면 좋을까? 그 생각을 제가 왜 많이 할까요? 예제를 만들어야 되고, 시험 때도 또 예제를 제시해줘서 코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없어요. 생각해봐도 이렇게 상태 패턴 만들면 좋을 게 뭐가 있지? 그런 예제가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야? 자판기예요. 자판기 형태는 다 스테이트 패턴을 만들면 깔끔한데, 자판기 말고 스테이트 패턴을 만들 게 또 뭐 있지? 하면은 별로 안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제 실습 과제가 자판기예요. 자판기.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할 이번 학기 마지막 과제인데, 원래 MFC 과제도 하나 있는데 14주에 과제 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MFC 과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요번에 하는 그 자판기 예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과제입니다. 근데 얘는 자판기예요. 자판기는 당연히 스테이트 패턴으로 처리하면 좋아요. 근데 자판기 말고 뭔가 스테이트 패턴으로 모델링했을 때 깔끔한 게 뭐가 있나? 혹시 실습 노트를 봤으면 앞에 나온 예제가 문 예제예요. 문도 좀 그렇고 그거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패턴이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면서 스테이트 패턴을 활용하는 경우는 의외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상태 전이도로 뭔가 확 나타나는 그런 예제를 아무리 저도 고민해봐도 십몇 년 지금 이제 패턴을 강의하고 있는데, 기말 시험 낼 때마다 뭐 새로운 좀 재미난 예제로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은데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 스테이트 패턴이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 활용할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이디어는 깜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 상태 객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객체들을 객체장에서 이 설계 패턴을 배우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커맨드 패턴에서는 객체를 뭘 모델링했어요? 커맨드 패턴에서 함수 요청이나 함수의 실행을 객체로 모델링한 거잖아요. 커맨드 패턴이라는 게. 상태 패턴은 객체로 뭘 모델링하냐면 객체의 상태를 또 객체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로 다양한 것들을 모델링하는 게 결국은 설계 패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잘 못 생각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체로 상태를 모델링하고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 객체를 바꾸자. 이런 생각을 쉽게 안 하겠죠. 쉽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이 스테이 패턴, 이런 면들이 이제 설계 패턴의 어떤, 뭔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이런 것도 돼? 이런 느낌을 주는 패턴들이 많이 만난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뭔가 응용을 만들 때 생각할 폭을 넓혀준 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설계 패턴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설계 패턴을 배우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설계 능력, 이 시각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들. 전략 패턴만 해도 그래요. 객체를 바꿔가지고 메소드가 하는 일을 실행 시간에 바꾼다. 이것도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워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배우고 나면 그것도 돼? 장식 패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